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선 그 새만금 잼버리 폐영식에 이어서 K-팝 콘서트가 곧 7시부터 열릴 텐데요. 자, 오늘로 이렇게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리면 진상조사와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정책 토론에선 이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을 토론 테이블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만금 잼버리가 오늘로써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그래도 이 태풍을 피해서 좀 조기 철수를 하는 등 이만하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그 안도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자, 딥수습을 하는 과정에서조차 혼선과 또 무능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도 있습니다. 그 민관의 인력과 자원을 사실상 강제로 동원을 했다. 그리고 콘서트 무대 설치와 관련해서 김현숙, 이상민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렇게까지 그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먼저 안 대변인, 이번 그 잼버리 사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치고 수습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마사회, 한전 이런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그 잼버리 사태의 수습을 위해 동원이 됐거든요. 이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콘서트 인솔이나 화장실 청소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까? 네, 야영지의 화장실 청소에 투입이 됐습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머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권위주의적 행태에 좀 기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있죠. 정부가 K-팝 스타들을 동원해서 콘서트를 연다고 해서 이미 무너진 국격이 회복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태풍 속에서 급조된 무대여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콘서트가 진행이 되죠. 아무쪼록 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공무원이나 민간 할 것 없이 강제 동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안규령 부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민간,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다 좀 이 잼버리에 투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까지 참가자들이 조금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좀 끝낼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대회장이 조금 미흡했고 그리고 태풍 카눈이 또 오면서 이렇게 잼버리 취지에 맞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야 했을 이 여러 참가자들이 충분하게 이걸 즐기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긴급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조금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간, 공기업,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 사태를 도와줬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야당도 이렇게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고 이거에 대한 뒷수습을 같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뭐 국격 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자존심 자체에도 조금 많이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묻는 데만 열중을 했는데 이게 그런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부산 엑스포 개최까지 어렵게 되고 있다. 지금 민간 기업들까지 다 나서서 엑스포에 조금 유치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나라가 망하길 바란다는 것인지 조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관한 그 망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엑스포 개최를 지금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잼버리라는 그 의미가 잔치, 축제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번이 한 11일간 동안 전혀 그런 잔치가 아니었다라는 파행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책임론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가부와
김현숙 장관입니다. 이 잼버리 조직이 출범 당시부터 예산 집행과 승인을 담당한 주간 부처로서 여가부 책임이 참 분명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이 책임론을 넘어서 다시 그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면 O, 폐지 찬성이면 O, 폐지 반대면 X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먼저 최 의원은 O를 들어주셨고요. 안 대변인은 X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먼저 폐지 찬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모두가 다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대회가 마무리되면 이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여가부 폐지가 주요 공약이었거든요. 초대 여가부 장관이 폐지에 동의하면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라는 이야기를 청문회 자리에서 들을 정도로 좀 조롱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폐지에 찬성을 한 첫 번째 이유는요, 무능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라질 부처, 시한부 장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서는 일단은 장관이 임명이 된 것이었고, 이에 좀 잼버리에 신경이 조금 덜 가게 되는 것은 전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잼버리 조직위나 전북도에 교부한 56억 예산 집행률도 낮았다, 작년 국감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좀 문제점이 쌓여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잼버리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여가부에 당연히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여가부가 2001년 출범 이후에 조금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면서 이관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제는 업무가 이중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인권위로 가고, 그리고 청소년은 교육부, 성범죄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행안위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해서 이 업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다시 재배치한 다음에 여가부가 폐지가 되는 수순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 대변인께서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잼버리 조기 파행과 관련해서 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저는 지금 나오는지 잘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는 세력이 지금 잼버리 조기 파행을 꺼내면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수지 의원께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라질 부처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힘이 실리고 주도적으로 잼버리를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만을 문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잼버리 조직위원장의 공동위원장 5명 중에 3명이 다른 장관이 있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습니다. 잼버리 조기 파행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폐지 이야기도 같이 나와야죠.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 박보균 장관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로 추대가 됐고 잼버리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사람에게 아니면 어느 한 부처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보는 것은 좀 양심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OX 들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질문을 쪼개서 각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정부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 책임론을 좀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든 것이다. 타이밍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가족부는 이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의 주무부처입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정부 출범 직후에 공약대로 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고, 정부 여당이 지난해 10월에 여가부 폐지 담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지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권 2년 차인데 이 폐지 수순에 대해서 하나도 밟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폐지 가능성만 계속 언급되면서 여가부 힘은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부처 내부 분위기도 너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이번 잼버리 주 원인이 뭐 물론 여가부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주무부처의 폐지 당위성이 좀 보여진 사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가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폐지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수지 의원께서 여가부의 무능함과 고유 업무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가부의 고유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한부모 가구나 그다음에 저소득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등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면서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문을 열고 있을 부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수능 킬러 문항을 언급하면서 뭐 교육부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런 입시 제도의 폐해가 지적이 될 때마다 교육부 문 닫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건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행정안전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뭐 수해나 이런 우리나라의 재난을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런 논리라면. 네, 뭐 다른 부서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뭐 역시나 그 여가부에서는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안 대변인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2019년과 2020년 행정부처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부처가 바로 그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그 국민 여론에도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정평가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평가가 낮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면 문을 열고 있을 부처가 많지 않겠죠. 여성가족부의 더 나은 활동을 기대를 한다면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이나 조금 더 지원 확대 같은 부분이 더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여가부 폐지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 여가부 폐지는 사실 그 당시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한 줄 공약으로 SNS 등장해서 정말 그 2030 남성들의 많은 그 환호를 받았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허은하 의원 등 그 이준석계가 여가부 폐지에 지금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가부 폐지 재추진이 그 2030 남성의 표심을 지금 다시 얻어오기 위해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이 있거든요.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이 SNS에 한 줄 공약을 올리면서 2030 남성들의 우호적인 반응이 쏟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가 만약에 재추진된다고 하면은 이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받는 것은 전 조금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이게 뭐 성별 갈라치기 좀 이런 형식으로 정쟁화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그 여가부를 향한 논평의 수위가 유독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한동훈, 이상민, 원희룡, 이주호 장관 등 그 정부에 좀 실책이 생길 때마다 네. 장관 사퇴를 민주당 측에서 요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지금과는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 폐지론이 거세질까 봐 그 민주당이 그 여가부를 좀 살살 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여가부를 살살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가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더 여가부를 강하게 때리기를 기다리면서 여가부 폐지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여가부 폐지 재추진과 2030 남성의 표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로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폭력적인 공약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말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벌어진 일 같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남성분인데 그 이제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요. 사실 이런 성 관련 문제는 남녀 가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 남성분인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본인도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여성이고 여성으로서 뭔가 여가부에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반대를 해야 되는 게 폐지 반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주변에서 주시긴 하는데, 사실 여성 자체를 너무 약자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폐지에 저는 찬성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새만금 잼버리가 오늘로써 종료가 되는데요. 대회가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겠죠. 이번 사태 책임 소재 규명이 정쟁이 아니라 문제 원인을 찾고 올바른 그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그 혁신위 발표를 둘러싸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이 지도부의 공개 설전부터 당내 의원 모임과 또 그 당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면서 혁신안을 둘러싼 그 당내 갈등을 표출을 시켰습니다. 혁신안이 당내 갈등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혁신에는 진통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당에서는 민주적인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앞으로 이 혁신안을 두고 좀 깊게 오래 토론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주 내내 수도권 그 전멸론으로 뒤숭숭한 또 한 주를 지냈는데요. 거야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수도권 정말 그 과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판세도 그렇고 좀 이 바람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게 가장 고민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지도부는 또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게 정말 이게 위기다라는 그런 내부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선거구 253개 중에 48%, 그러니까 121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의석 상황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18개 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97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수도권 패배가 조금 장기화되어 오다 보니까 이런 수도권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고요. 미리 좋은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낮은 지지도와 당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조금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물난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궁금한데요. 지금 좀 일단은 정권을 여당인 상태에서 장관으로 가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각 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를 할 분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서 좀 총선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당에서 조금 더 좀 잘 공천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네. 국민의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인물론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최수지 네. 의원님도 포함을 해서 좀 네. 새로운 인물들, 젊은 인물들이 많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까운 네. 미래에 두 분의 또 파이팅을 기대해 보면서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국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최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의 조사 외압과 항명 여부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선 국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게 정치 공세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해병대 청년의 죽음, 국회가 과연 어떤 자세로 다루면 좋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 여당에서는 조금 이게 정쟁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도 이 경찰에다가 최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조금 이 상황을 국회에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얼른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방부가 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국방부가 정말 이 회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소상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회가 어떤 자세로 다뤄야 할까요? 네, 명백한 인재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의 그 혐의를 그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가 그 최수근 상병을 비롯해서 그 병사들에게 아무런 보호장구도 입히지 않고 물속으로 떠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하자마자 군은 오히려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혐의는 삭제를 했거든요. 오히려 국방부는 사단장이 직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직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장의 배후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병대 수사단에 따르면 그 배후가 국방부나 대통령실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는 좀 국방위를 빨리 열어서 수사 은폐나 수사 방해에 대해서 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